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상당히 강했습니다. 2000포인트를 훌쩍 넘겨섰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그간의 시장에서 나돌던 위기설 전부 무의미하게 돼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장 상황 굉장히 좋고요. 앞으로도 좋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윤정두가 주식투시경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시장에 크게 당황하시지 않고 적절하게 잘 대응해 나가실 수 있다. 그것이 주식투시경에서 여러분들께 제안해드리는 교육 내용입니다. 오늘도 시황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AS,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육이죠. 시장 주도주를 제대로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오늘 진행해 드릴 거고요. 맨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 어떤 부분을 노출해드려요? 교육을 통해서 포착해낸 종목에 대해서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맨 마지막 종목까지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부터 접근을 합니다. 시황.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 자, 보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뭐 1시간 동안 교육을 진행해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상 미국의 고용지표, 금리를 인상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초석이 되는 경제지표가 되는 거죠. 미국 쪽의 기준에서는 지금 현재 고용지표를 놓고 보면서 향후에 금리 인상 여부를 어느 정도는 표출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고용지표라는 것이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미국에서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이 고용지표, 어떻게 발표가 됐습니까? 비농업 분야의 고용자 수가 38,000명 증가에 그쳤다. 이것은 시장 예상치 15만 5천 명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예상치를 완벽하게 깨트려버린 그런 수준이 됩니다. 이러한 수준은 사실상 지난해에도 한번 있었어요. 지난해 9월과 10월 시장 예상치를 그냥 너무너무 하회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됐었죠. 하지만 9월 달에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을 때에는 경제 지표에 대한 둔화 우려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시장이 일부 조정을 받았고요. 10월 달에 시장 예상치를 어마어마하게 하향했을 때에는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지연, 그러한 부분이 오히려 재료로 작용이 됐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고용지표를 갖고 나온 이유는 별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왜곡된 해석을 하지 말자라고 가지고 나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요. 2015년도에 9월 달에 발표된 비농업 분야의 고용지표 부분 20만 명을 하회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요. 10월 달에는 20만 명 예상치보다 월등히 하회한 15만 명대의 고용 자수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표가 안 좋아서, 고용지표가 안 좋아서 금리 인상이 물 건너가나? 라는 해석으로 시장이 반등 났다? 생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어땠습니까? 금요일 날 막상 이 발표가 나온 다음에 시장 살짝금 밀렸다가, 조금 더 일본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다우지수 살짝 밀렸다가 돌려놨어요. 돌려놨단 말이에요. 살짝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됐고, 오히려 캔들의 기준에서는 도지인데 빨간색 도지입니다. 그것도. 그렇다면은 오늘 새벽이 되겠죠? 어제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6월 6일자에 미국 증시 어떻게 됐어요? 탄력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옐런 의장의 발언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잘 보십시오. 실업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업률이 4.7%로 완전 고용 상태에서 더 바닥으로 내려가 줬습니다. 실업률이 바닥이라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실업률이 사실은 금리 인상의 단초가 되는 겁니다. 전월 대비해서 0.3%포인트 하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월에는 5.0이었어요. 5.0도 완전 고용 상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5년도 9월에 시장은 살짝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2015년도 10월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 지표 굉장히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고 표출이 됐습니다만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급등이 나왔다 그랬죠. 이때 당시에도 금리 인상 우려감이 뭐 희석이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오히려 실업률 부분이 이때 당시에 시장 예상치가 5.2였는데 결론적으로 5.1이 발표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완전 고용 상태로 진입이 된 거예요. 완전 고용 상태로 진입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경제 지표가 나왔구나. 고용 지표 상당히 긍정적이구나. 이런 부분이 섞여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놓고 보는 부분은 실업률을 놓고 보는 거지 비농업 분야의 고용자 수를 매달 이것을 가지고 뭐 좋다 나쁘다 어느 정도 부분이죠. 실질적으로는 실업률을 놓고 본다. 그래서 실업률 자체가 전월 대비해서도 또 0.3%포인트가 인하되면서 하락하면서 4.7% 완전한 고용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월비 대비해서 0.2% 그리고 전년 동월비 대비해서는 2.5% 증가했어요. 이러한 부분 인플레이션 목표 수치가 있죠. 2% 수준까지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계속 개선되고 있다. 다시 얘기한다면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경제 지표가 좋아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데 왜 호들갑을 떨고 안 돼, 왜 안 돼?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금융주들 보여드리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 2004년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우리나라 100% 상승 랠리 나올 때 그때 금융주들 시장 랠리 끌고 가는 거 그거 차트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고용지표에 대한 해석도 한쪽 이러한 데일리 시황만 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 실업률 꼭 같이 체크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완전한 고용 상태에 놓여져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쉽게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기조적으로 형성이 될 수 있다. 다만 브렉시트처럼 이러한 큰 이벤트가 또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금리를 바로바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조금 가늠하고 있죠. 작년에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유럽 쪽에서 작년 초반에 2015년 초반에 유럽 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좀 늦었지만 아주 공격적으로 단행을 했죠. 그것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부분을 박자를 맞추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라든가 뭐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을 어설프게 해석하시기보다는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통해서 제대로 해석하시고 대응하시라고 다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차트 봅니다. 미국 쪽의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일봉 차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요일 날 도지 나왔죠? 도지 나왔어요. 약보합으로 마감됐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어떻게 됩니까? 직전 고점을 또 뚫고 넘어갑니다. 직전 고점을 또 뚫고 넘어가요.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지금 비농업 분야의 고용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시장 충격받나요? 아니죠. 그것 때문에 금리가 막 뒤로 밀려나고 뭐 경제지표가 안 좋아서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긍정적인 시각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독일의 낙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 추세로의 회귀가 아니라 돌려지는 흐름 속에서의 흐름. 자, 보겠습니다. 호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까지 밀려 내려와서 앞전에 연중 고점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가지고 왔었는데 다시 돌리죠? 강하게 돌립니다. 일본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최근 들어서 다시 일본이 약세를 띱니다. 왜? 소비세에 대해서 인상하는 부분을 좀 지연시킨 것.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시장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그러면서 또 엔화도 일부 강세를 띄었죠.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는데 어찌됐건 반등 추세, 2월 이후에 반등 추세의 하단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돌려지는 흐름 좀 더 추세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크게 우려할 바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대만 가권지수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잘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생지수는 어떻습니까? 항생지수 역시 긍정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되죠. 자, 중국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여기 살짝 눌려있더라도 긍정적입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 사실 항생도 영향을 안 받는 중국을 우리가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한 번쯤 거쳐가는 정도로 놓고 보시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일봉 차트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밀려 떨어질 때 맨날 난리가 났었어요. 얼마큼 더 빠져야 되느냐.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과도한 매도 권역이다. 과매도 권역이다. 왜?
4월 말 기준과 5월 초순 연휴의 불확실성 때문에 또 일본의 충격 때문에 국내 증시 깨져 내려갔습니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만큼 더 밀린 국가는 글로벌 시장에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초기 반등 나올 때에도 가장 약한 반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디커플링 현상이 조만간 커플링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오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가장 강한 반등, 아시아권에서 가장 강한 반등으로 마무리를 잘 지어줬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V자형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벌써. 이미 하고 있는 사이에. 그렇다면 이걸 끌어준 건 또 누구예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걸 끌어준 건 또 삼성전자란 말이에요. 예? 대형주란 말입니다. 대형주가 잡아주고 끌고 가야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의 체감온도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소형주들의 랠리가 없었거든요, 이번 반등에서. 체감온도 안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체감온도 안 좋다고 해서 시장에서 내동매매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추가적인 상승을 어떻게 뛸 수 있나를 놓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번 주 기준에서 직전 고점, 52주 고점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 다 달아있다. 이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너무 크게 갖지 말자. 주봉 기준으로도 어떻습니까? 갭상승이에요, 지금. 갭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만약에 주봉 기준에 2020포인트 요 라인을 강하게 넘어져 준다. 뚫고 올라가 준다. 거기에 거래량이 펑 하고 지난주처럼 이어진다. 거래량이 터져준다. 그렇다면 사거래일 뿐이 안 되지만 거래량이 실리게 된다면 이 추세 부분은 굉장히 강도 있게 움직임을 가져갈 겁니다. 여기까지. 2040에서 2050까지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게 어떻게 놓고 봐야 돼요? 대형주 위주에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 보셔야 되고요. 대형주 위주에서 수익이 나셨다. 그럼 그 대형주 위주에서의 수익을 가지고 중소형주를 단기 혹은 스윙으로 공략하실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를 또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러한 전략을 세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 고점을 뛰어넘는데 또다시 갭의 흐름이나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 부분은 이러한 고점 라인까지 충분하게 뚫어줄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게 또 있어요? 월봉 보시면 20월봉선 다시 올라타졌죠? 이 기준에서 그냥 박스를 두고 흘러갈 것이냐, 이것을 그대로 밀고 올릴 것이냐, 이것은 수급으로 놓고 보셔야 됩니다. 글씨가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코스피 투자자별 수급 2016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먼저 보셔야 될 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거짓말도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지금 어떤 색깔이냐면 맨 왼쪽. 글씨 자리 작아서 안 보이시죠?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복습하시고 예습하시라는 거예요. 자료 꼭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자,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보라색의 외국인들 연초에 팔았어요. 팔아서 1월 말 2월 달에 저점을 형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까지 팔았냐면 3조 정도 팔았던 것을 지금 어떻게 됐어요? 3조 팔았던 것이 거의 4조 가까이 매수했어요. 그렇다면은 바닥 대비, 여기 대비해서는 얼마 매수했어요? 7조 매수한 겁니다. 7조. 외국인들이 7조. 여기서 팔았나요? 4월달, 5월달에 팔았냐 이거예요. 안 팔았죠. 안 팔았는데 왜 자꾸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환차손이 발생될 것 같아서 외국인이 팔고 나가니까 시장 깨진다는 얘기. 팔지도 않았는데. 팔지도 않은 외국인 왜 거짓말을 하면서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되는데 자꾸 여러분들도 이제는 HTS상에서 또 혹은 모바일상에서 잘 공부하시고 배울 수 있는데 왜 거짓말 하냐는 거죠. 이런 거 자료가 분명히 있는데 외국인이 팔았다고 거짓말하고. 예?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추가적으로 외국인들 매수에 유입된다는 거예요. 선물 쪽에서 해지성의 매도 부담 없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로 놓고 보실까요? 오히려 기관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기관들이 연초에 매수했던 부분이 내리 그냥 매도. 그렇다 할지라도 올 초에 1월 8일, 1월 7일, 1월 8일부터 기준을 잡았는데요. 그 기준으로 잡는다면 기관들의 매도는 1조 5천억 수준밖에 안 됩니다. 1조 5천억 수준밖에 안 돼요.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개인들도 많이 뺏겼어요, 사실. 개인들 빨간색입니다. 개인들의 흐름은 3조 이상 물량을 뺏깁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뺏긴 장세고 외국인이 산 장세인데 아까 보신 것처럼 차트 보실 때 과매도 권역이라고 이 정도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저한테 혼을 내시고 그러세요? 시장 깨지는데 왜 자꾸 과매도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안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다시 2010포인트 쉽게 와버리죠, V자형으로. 왜 그랬습니까? 외국인 수급 살아있었고 기관 얼마 매도 안 했고 뭐 기관이 이만큼 매도한 거 가지고 IPO 준비하려고 롯데백화점 또 삼성 바이오 관련 업체들 IPO 자금이 모자라서 기관들이 돈이 없어 요만큼 뿐이?
국내 시장에서 막 물량 팔아야 그거 현금 확보해가지고 IPO 합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IPO 준비해갖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럼 이때 알려주든가, 이때. 예? 기관들이 매도를 많이 할 거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이때 알려주든가. 다 깨지고 내려와서 시장 깨지고 있을 때 기관이 매도한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또 외국인이 매도했다고. 그러면 되겠, 그런 시험 가지고는 되겠네요. 안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결과론적인 해석보다는 결과적으로 그 앞에부터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자.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약했던 그 흐름 중에 하나가 또 연기금이 관망입니다, 거의. 관망 추세에 흘러갔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어땠습니까? 한 4조 정도 샀어요. 8월부터 12월까지 한 4조 정도 샀습니다. 그러던 연기금이 멈춰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외국인이 어때요? 그때는 굉장히 많은 매도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매도를 했죠. 10조 이상의 매도를 했어요. 기관이 그때 10조 정도 매수를 해줬고, 연기금이 4조 정도 매수를 해줬고. 근데 이러한 엇박자의 흐름이 계속 표출될 때 수급의 주체 세력을 제대로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윤정부의 주식 투시경의 앞으로 배울 시장 주도주 따라잡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작년에 흐름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올해의 흐름 보여드리면 어떤 거라고요? 이게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간 이렇게 돼 있고 연기금 검은 색깔 선 하나 있는데 연기금의 매수가 살아나주면 시장 랠리는 더더욱 강해진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따라서 시황 부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시장 어렵지 않다. 윤정도만 쫓아오시면 된다. 시장을 바라보시는 투자의 시각을 바꾸는 경험,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을 통해서 함께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자료에 대한 무료 다운로드와 첨삭지도 받는 방법,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뭐가 있습니까? 강연회가 또 있죠. 강연회에서 교육 관련된 정보 언급만 드리면 막 날아다녀요. 강연회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정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자, 어떻습니까? 이 좋은 장에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왜 그럽니까? 하나 또 핑계를 대세요. 삼성전자가 자기 혼자 날아가서 그래서 수익을 못 내고 있다. 에이, 아닙니다. 다른 대형주들도 오늘부터 움직였습니다. 근데 오늘의 기준은 제가 볼 때는 시가총액 한 10조 이상짜리 극대형주에서의 움직임이 나왔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2,000포인트 안착 공방 나오거나 조금 더 움직일 때 이제부터는 시가총액 10조 미만, 10조 이상짜리 24개 종목만 좀 움직인 것 같아요. 10조 미만의 종목, 1조에서 10조 미만의 종목이 움직이면서 시장 흐름을 강도 있게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의 수익 극대화하셔야 되겠죠. 다만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AS부터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 부분이 조금씩 찔끔찔끔 올라가요. 316%. 오늘 같은 경우에 수익률 부분 많이 올려놨던 게 역시 뭐 삼성전자의 기준이 되겠죠. 3월 14일 날 방송 진행해드린 이후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AS 진행해드릴 종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급등이 나왔다가 적절하게 쉬고 그리고 바닥 다지고 돌린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대단했죠? 자, 첫 번째 AS 종목은 바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놓고 보시면 어때요? 월봉 기준에서 3월 28일 날 하락 추세 교육을 하면서 지지 저항선 교육을 하면서 자, 대바닥권입니다. 잡으셔야 됩니다. 다 돌려놨습니다. 포스코의 흐름 긍정적입니다. 말씀드렸죠. 같은 월봉 차트예요. 이때는 갭에 대한 실점 필살기 말씀드렸어요. 요즘 갭 말씀드리면 하시다가도 이렇게 바뀌시죠. 왜? 삼성전자가 그 무거운 종목이 갭 상승이 나와 그러더니 더가 무슨 삼성전자에 쇼커벌링 물량이 들어와서 삼성전자 올라갔으니까 다시 진 눌릴 거다. 그렇게 따진다면 2014년도 10월 달에 바닥 찍고 돌린 삼성전자 내리 40% 날라갔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전체적으로 쇼커볼링 물량이, 공매도 물량이 시장 추세를 악화시키는 경우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없어요. 나중에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월봉 차트 마저 더 놓고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이겁니다. 이 부분에서 놓고 보시면 이평선들까지 이렇게 다 그려놨는데요. 장기 이평선, 월봉 기준의 장기 이평선은 아주 오랜 기간에서부터 하향 추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선을 못 시키고 있어요.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일봉이라면 장기 이평이 하락하고 있을 땐 접근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어떻게 됐습니까? 월봉입니다. 월봉의 기준이고 그렇다면 단기 이평을 놓고 봐야 되는데 단기 이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돌려졌죠. 돌려지는 흐름입니다. 돌려지는 흐름. 거기에 한 차례 눌려졌다가 다시 돌려지는데 수급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쇼커블링 물량이 일부 들어왔다 할지라도 수급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인 매도 물량과 함께 조정폭은 절반을 줬다라는 거예요. 절반의 조정 얼마나 이쁘고 좋습니까? 거기에서는 어떻게 된다? 편입 기준 설정하실 수 있다. 왜? 시장도 과매도 권역이고 종목도 수급의 악화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의 조정이기 때문에. 주봉 마찬가지죠. 주봉에서도 추세 라인 지지 저항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더 뻗어 올라가는 흐름이 연출이 됐었고요. 그리고 일봉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장악형이 떴습니다. 3월 29일 날 장악 확인형으로도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 혹은 반전일 되돌림 교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갭에 대한 흐름으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어때요? 일봉 차트 놓고 보시면 대단하죠?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사실상 그 앞전부터 당연히 교육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또 갭 상승이 나옴으로써 이러한 부분에서 갭 상승이 나옴으로써 여러분들이 목표 주가 설정을 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목표 주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 또 갭이 또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목표 주가. 이 목표 주가가 이렇게 형성되면 여기죠. 그죠? 쉽습니다. 윤정도 주식도 추경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 수익률이 21.98%. 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바닥권에서 20만 원 라인에서는 관심을 재차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오늘 같은 이러한 장대 양봉, 갭 상승 이후의 장대 양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AS 어떻게 진행을 해드려야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일봉 차트 조금 더 당겨놨어요.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접근이 됐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에서 방금 말씀드린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그램빌의 매매 법칙. 제2법칙, 그램빌의 매매 법칙 제2법칙도 배웠죠. 이 과정 속에서 일본 기준에 뭐가 나옵니까? 데드크로스가 나오잖아요. 데드크로스가 나오는데 뭐라고요? 가성. 진성이 아닌 가성 데드크로스. 그죠? 그리고 나서의 흐름, 요 바닥권의 흐름.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죠? 수급이죠. 앞으로 배울 수급입니다. 오늘도 배울 수급이에요. 이제부터 수급과 거래량까지 다 진행을 해드립니다. 요 고점 라인을 뚫는 이 양봉, 갭 양봉이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터지죠. 수급 부분 개선되죠. 추가적으로 개선되죠. 그죠? 두 번째 어떻습니까? 요 고점 라인을 또 뛰어넘는 이 갭 부분, 돌파갭, 급진갭. 이러한 부분에서 또 거래량이 또 터집니다.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고점이 형성돼요. 아시겠죠? 수급 어떻게 됩니까? 급격히 추가적으로 들어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인에서 눌려져 있다가 다시 여기를 뚫고 올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 터지죠. 터지게 되면서 수급도 일부 또 추가적으로 들어옵니다. 이해되세요? 오늘 교육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 전에 안 배웠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 오늘은 맛배기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흐름이 여기서 이렇게 지속이 되면 이때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하고도 여기서 거래량이 죽죠. 여기서도 거래량이 죽습니다. 죽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돌려질 때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고 올라오면 계속 가는 건데 죽어버린 상태에서 시장도 깨지고 얘도 눌리고 그죠? 이런 데서 뭐 대량 거래량 한 번씩 나오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재료 요인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바닥권에서의 어떻게 됩니까? 지지라인 구축,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터졌다는 의미는 뭐예요?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럼 거래량이 터진 기준은 뭡니까? 최근에 5MA, 20MA, 5거래일 동안의 평균, 20거래일 동안의 평균 거래량을 뛰어넘을 때 그것을 거래량이 터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점을 뛰어넘을 때에는 직전 거래량을 뛰어넘는 모습을 표출해주면 더더욱 신뢰도가 높죠. 그럼 거래량도 어느 정도 교육이 된 거고 수급도 교육이 된 거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오늘은 수급과 거래량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추세 박스, 이평, 갭 다 들어있는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놓고 보시면서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될지 일단은
22만 원과 바로 위에 23만 원. 요 라인을 여기를 강도 있게 뚫어줘야 됩니다.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도 있게 뚫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눌린다면은 일단 시장 수익률. 여기를 강도 있게 뚫고 넘어간다면 요 위치까지는 추세 상승을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면서 수급이 다시 추가적으로 요 바닥 수급보다 더 개선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랠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망 부분은 어떠냐? 랠리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시장 수익률일 것인가?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까지의 상승은 나옵니다. 다만 이 이후의 흐름에서는 엄청난 수급 개선이 아니라 점진적인 수급 개선과 함께 어떻게 된다? 시장 수익률로 놓고 보시는 것이 맞다. 주도주의 역할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좀 더 자세한 내용, 좀 더 자세한 첨삭 지도는 강연에 또 무료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어떻게 돼 있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0시부터 11시, 야간 10시부터 11시까지는 미리 예습 첨삭 지도가 있죠? 온라인상에서요. 그 부분 잘 모르시겠으면 왼쪽에 지금 전화번호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어떤 거죠? 현대중공업의 월봉 차트입니다. 오늘 현대중공업도 탄력을 받았어요. 현대중공업 이 큰 종목을 월봉을 보여드리면서 자, 이 화면이 바로 선형 패턴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 선형 패턴이라는 건 서양식 패턴에서 엄청난 추세 강화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5월 27일입니다. 그 전에도 뭐 계속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6월 3일에도 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이런 바닥으로 내려왔을 때 이런 바닥으로 지금 꼬리가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이 선형 패턴의 돌파 이후 시장 영향으로 밀려졌잖아요. 5월 달에 밀려져서 또 4월 달에 꼬리 달린 이러한 흐름에서 당연히 저점 편입이 돼야 되겠죠. 6월 달에 바로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수급 어때요? 거의 물량 떠넘겨진 거 없이 조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봉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도 망치형이 떴어요. 갭 상승이 나온 이후에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목표 라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목표 라인. 차익 실현 잘했죠? 잘 하시고 나서 여기서 주봉에서 재차 망치형이 뜹니다. 망치형이 뜰 때 이 꼬리에서 편입 얼마나 좋습니까? 절반 조정인데. 예? 그죠?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나서 다시 망치형 기준에서 예? 접근을 하실 수 있었잖아요. 여기서. 그죠? 자, 보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교육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서 갭이 한번 나왔어요. 이 갭만큼의 높이가 사실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몇 차례에 걸친 차익 실현의 흐름이 있었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장중 기준에서 석별형이 뜨죠. 그렇게 되면서 밀려 내려오고 여기에 망치형. 얼마나 좋습니까? 또 편입하고 요 흐름. 추가적으로 수급 개선폭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였는데 어떻게 돼요? 시장이 밀렸죠? 시장이 밀렸어요. 그리고 동종업체에 대해서 다소 부담스러운 해석도 있었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 위치에서 망치형 10만 원이란 명목 가격에서 지지 그러고 나서 돌려주는 흐름 탄력적이죠. 오늘 11만 3,500원까지 움직였어요. 적습니까? 10만 원에서부터 13%인데 이 무거운 대형주가 교육적으로 충분히 접근이 되셨잖아요. 그죠? 자, 추가적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일봉입니다. 일봉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특히 이 바닥에서 말씀드릴 때 주봉상 망치형이 떴을 때 기준에서 어떻게 됩니까? 초단기 만에 18%.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 또 AS 그러고 나서의 흐름 이 대바닥권에서의 추가적인 교육방송 진행. 자, 이거 편입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방송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주식 투시경에서 배워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이 모든 종목군들이 지금 시가총액이 작아요? 아니죠. 시가총액 극대형주입니다. 이 극대형주에서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방송 나올 때마다 삼성전자 한 주라도 사세요. 삼성전자 사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를 사셔야만 시장의 흐름까지도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오르고 나니까 똥주라 그래. 똥주. 똥주는 우리 옆집 형이 똥주라니까요. 왜 삼성전자가 수익을 여러분들이 안 갖고 계셔서 여러분들 수익이 안 났다고 해서 왜 삼성전자를 똥주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오는 그 흐름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부분까지도 언급을 하는데 물론 그 부분에 영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다음 달에 당장 어떻게 돼요? 2분기 실적 나오잖아요. 갤럭시 S7이라는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시장에서 한때 루머가 있었어요.
핸드셋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다 보니까 핸드셋 부분을 향후 5년 이내에 중국에 매각을 한다? 어디 말도 안 되는 그런 루머를 퍼뜨리고 다녀요. 삼성전자가 포트폴리오 구성한 부분은 사실상 소액주주보다는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반도체, 소액주주는 반도체가 수익 나면 반도체만 투자하고 싶고, 디스플레이면 디스플레이, 핸드셋이면 핸드셋만 투자하고 싶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해놓고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쪽에 손실 나면 이쪽에서 메꿔주고, 그렇게 해서 지배 구조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어떤 업체든 외형도 있어야 됩니다. 영업이익률만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반도체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높고,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과 순이익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하지만 외형 부분으로 따질 때는 어떻습니까? 핸드셋이 삼성전자의 외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띄어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결론적으로 갤럭시 S7이 1분기 실적 호전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어떻게 됐어요? 2007년 이후에 정부 정책 자체가 배당과 그리고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한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죠. 그것을 안 하면 유보금으로 남겨놓는 자금들에 대해서 세율을 매기겠다. 세금을 매기겠다. 2001년 이후에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한 15%의 세금을 매겼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01년 이후에 세금을 안 매겼어요. 기업 이익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을 주주에게 환원해라. 그게 2014년도 여름에 재정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2007년 이후에 처음으로 2014년도 말부터 자사주 매입을 지금까지 내리 자사주 매입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이익 소각까지 하죠. 그럼 삼성전자 유통 물량 씨가 마른 데다가 삼성전자의 자사주 이익 소각 때문에 주당 가치가 더 높아지고, 그죠? 이러한 흐름들을 다 놓고 보셔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삼성전자 무거워 1등이야 아 힘들어 아닙니다. 놓고 보시죠. 빠르게 진행해 드립니다. 월봉 차트예요. 벌써 이미 삼성전자는 엄청난 수익,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엄청난 수익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조정받을 때 말도 안 되는 W자형이라고요? 왜 말이 안 되는 W자형입니까? 예? 목표 주가 저기 설정해 드릴 때 헤헤 무슨 삼성전자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셨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여기서 보여드렸던, 그냥 여기에서 맨 처음 추천드렸던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내 계좌는 빨간색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하시는데 아니에요. 지금 목표 주가 어떻게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갭이 나왔습니다. 갭이 나왔어요. 월봉에서 갭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갭 상승이 나오면 어디까지? 여기까지라고 그랬죠. 목표 주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표 주가 151만 원. 151만 원. 151만 원 지난주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도 라고 하셨어요. 강연회장 오신 분들께도 무료로 말씀드려도 하셨습니다. 지금 140만 원 넘기니까 이제 150만 원이 우습죠? 최종 목표 주가 210만 원도 먹을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교육을 통해서만 접근을 하십시오. 교육을 통해서만 목표 주가 설정하시고요. 이러한 종목 못 간다고 예단하지 마세요.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내셔야 중소형주를 또 공략을 해서 단기 수익까지 끌어내는 겁니다. 이런 데서 수익 못 내시고 어디 중소형주가 갖고 수익 내신다고 했어요. 그게 더 어려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삼성전자 계속 봅니다. 주봉, 예? 흐름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뭐 쇼커벌링 때문에 못 간다고 더 가잖아요, 지금. 왜 못 가요? 또 갭인데. 예?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야, 여기서 오버슈팅이라고요? 없으니까 배 아프니까 오버슈팅 얘기 나오죠. 우리처럼 갖고 계셔봐요. 아이고 따뜻해라. 더 가라 하고 박수 치지. 응?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 지지라인 딱 통해서 다 매수할 수 있었던 구간인데, 예? 삼성전자만큼 매수자인 확실히 주는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일봉 놓고 보실 때, 일봉 놓고 보실 때 교육 계속 갖고 나왔잖아요. 계속 교육 갖고 나와서 한 주라도 사세요. 제발 사세요. 아, 제가 무슨 삼성전자 외판원도 아니고 주식 외판원도 아니고 사셔야 될 땐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난 녹화 방송 다 보세요. 다 보시면 이거 다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어디서? 이 밑에서부터 이 목표 주가, 갭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부터 목표 주가 다 잡아드렸습니다. 다 잡아드려서 여기서만 접근했어도 지금 10% 수익률이에요. 삼성전자로. 아시겠죠?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삼성전자까지 놓고 보시면서 앞으로 자신감 더 가지고 가십시오. 이제 삼성전자가 불기둥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해서 물 밀듯이 밀고 올라갈 거예요. 불기둥처럼. 그때 수익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수익을 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육이에요, 교육. 교육 받으시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료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자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이번 주 강연에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매일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여러분들께 첨삭제도 온라인상에서 진행해 드립니다. 화면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종두의 주식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삼성전자만을 가지고도 며칠 만에 그냥 막 10% 이상의 수익을 내드리다 보니까 난리가 아닙니다. 강현 회장 오셨을 때에도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중공업. 그러시다가 결국 날아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이라도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는 편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까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시장 주도주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있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와닿지가 않으신다는 거죠. 자, 환율이 좋으면 삼성전자 사시고요. 금리 인상하면 금융주 사시고요.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준비했습니다. 시장 주도주라는 건 무엇인가? 수급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 수급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담당 PD님께 많이 혼났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교육 내용이 짧아졌습니다. 아니에요. 일부러 그랬어요. 앞부분에 아까 포스코 어땠습니까? 거래량과 수급 맛배기로 다 보여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시장 주도주 어떤 식으로 놓고 볼 것인가, 어떠한 종목이 시장 주도주고 또 매집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 매집의 기준점인가, 이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져요. 아주 기가 막히게. 그리고 맛배기 종목을 또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래 됐죠? 라고. 그거 보면은, 우와, 내일부터 무조건 또 이거 그냥 주식투시경 녹화방송 보고 예습하고 또 복습하고 또 보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화면 놓고 보여드립니다. 자, 시장 주도주를 잡아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제목이 바뀌었어요. 윤종두의 핵심 실전 공략 필살기로 바뀌었습니다. 필살기로. 예? 그전에는 그냥 금리 보십시오, 환율 보십시오. 근데 지겨우셨죠? 이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 주도주를 잡아라. 첫 번째, 맨날 듣던 얘기긴 합니다만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지수 견인 가능한 업종의 대표주를 잡아라요. 후회하지 마시고. 예? 삼성전자가 더 강해요. 다른 2등주보다. 두 번째, 시가총액 1조 이상 총 173개 종목. 2016년 5월 기준입니다. 전체 시장 기준이에요. 173개의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된다. 시장 주도주는요, 9개월에서 최소 24개월 이상 랠리가 나옵니다. 그게 시장 주도주고 시장을 견인하는 거지. 한 달, 두 달 반짝 테마주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 주도주는 9개월에서 24개월.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테마주도 놓고 설명을 일부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시장 상승률은요, 시장 상승률 대비해서 종목 상승률은요, 시장 대비 최소 1.5배에서 2.5배. 아니, 시장이 10% 올랐어. 똑같이 10% 올라.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오히려 또 여러분들은 또 시장 10% 오르는데 오늘 같은 날에도 단기 공략 종목 들어간다고 해서 또 마이너스 나시는 경우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시장 주도주라는 거는요, 시장을 끌고 가기 때문에 최소 1.5배에서 2.5배인데, 예를 들어볼까요? 삼성전자 시장 10% 올라갈 때 2014년 10월부터 해서 2015년 4월까지 40% 올라갔죠? 40% 올랐어요. 삼성전자 107만 8천 원에서부터 151만 원까지. 그리고 현대차 어떻습니까? 2008년도 특히 2009년도 바닥 찍고 글로벌 시장 다 돌릴 때 3만 5천 원대에서부터 26만 원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600% 이상. 그게 시장 주도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시장 주도주를 업황으로만 잡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황으로만 잡는 게 아니고 수급으로도 놓고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주도주를 잡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가총액이 10조 이상짜리 종목이 24개 사고 비율 전체 시장에서 50% 비율입니다. 이 종목군들이 시장을 끌고 가는 거예요. 시장 대비해서 1.5배에서 2.5배 이상의 상승률을. 그리고 나머지 5조, 2조, 1조짜리 종목군들 쭉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은 시세가 이제 본격화될 때에는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겠죠? 전체적인 업종의 순위까지 다 바뀝니다. 자, 코스피 업종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상은 이것이
이것이 뭡니까? 전기전자 업종이 22.82%입니다, 지금.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가 지금 1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근데 예전에 삼성전자 비중이 20% 이상까지, 24%까지 확대가 됐고요. 전기전자 업종 비중이 32% 이상으로까지 확대가 된 적이 있어요. 2003년부터 2004년도. 그때 시장 끌고 올라갈 때. 그리고 지금 나머지 시가총액 15% 비중, 보라색이 서비스업 비중입니다. 서비스업 비중. 네? 지주사들이 속해 있는. 아시겠죠? 금융지주사도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사 11.72%.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화학이 11.40입니다. 네? 화학이. 그리고 나머지 이 운수장비 부분이 현대차가 많이 밀려 내려가면서 7.78%. 그래도 현대차의 시가총액은 5위 안에 들어가죠. 지금 시가총액 3위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의약품 쪽에 막 조 단위 이상의 종목, 엄청난 종목군들이 많이 이제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비중은 2.75%예요. 그래서 사실상은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이런 업종에서 시장 주도주를 잡는 게 맞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렇게 의약품 같은 경우에 테마의 기준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보는 방법, 거래량과 수급을 놓고 보는 방법은 차분차분하게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놓고 볼까요? 시장 주도주 공략 비법. 오늘은 큰 틀만 다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상장 주식수 및 시가총액을 확실하게 인지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7억 2,800만 주예요. 저는 한 주도 안 갖고 있는 이 하이닉스 주식을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수가 제일 많은 종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생명입니다. 하나생명은 8억 주가 넘어요. 예? 이게 1등, 2등이에요. 근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은 덜합니다만 시가총액이 작게 형성돼 있었을 때 하이닉스의 뭐 주가가 지금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만 뭐 10,000원 미만이라든가 5,000원이라든가 이럴 때 개인들이 많이 하이닉스 매매를 했었죠. 근데 하이닉스의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100만 주가 들어와요. 하이닉스에 외국인이 100만 주가 들어와. 그러면 우와 100만 주나 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시장에서 깨지는 겁니다. 으아 100만 주나 샀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0.15%뿐이 안 샀구나. 0.15. 지금은 시가총액 극대용주기 때문에 해석이 좀 다릅니다만 그 당시 뭐 5,000원, 10,000원일 때 기준이다. 그럼 0.15%면 의미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뭐 어느 업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주식수가 10억 주인 주식수가 하나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데서 거래량 터뜨릴 때 외국인이 10억 주 중에서 외국인 100만 주 들어옵니다. 100만 주. 그러면 얼마예요? 0.01%죠? 0.1%인가요? 죄송합니다. 0.1%. 0.1% 100만 주 들어왔는데, 우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동매매 쫓아 들어가면 얼마 되도 않는 지분이니까 던지고 나갑니다, 또. 그래서 정확하게 시가총액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장 주식수도 아셔야만 상장 주식수를 알아야 100만 주가 큰 건지 작은 건지 알죠. 그죠? 삼성전자 100만 주 들어와보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1% 들어와버려요. 우와! 어마어마하죠?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시가총액과 상장 주식수 꼭 알아야 된다. 이거는 1이라고 돼 있잖아요. 한 단계부터 아주 깊이 들어갈 겁니다. 실제 예전까지 다 보여드리면서.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수급 주체 세력들의 매매 동향 당연히 파악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주체 세력의 편입 지분율하고 편입 단가를 당연히 아셔야만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상승장에서는 10% 수준의 프리미엄까지도 줘도 됩니다. 횡보장에서는 눌린 구간에 저가 편입을 할 때 5% 정도 프리미엄만 인정하면 돼요. 하락장에서는 막 흔들어대죠. 매집은 돼 있는데 막 흔들어대요. 포스코 어떻습니까? 막 그냥 밀고 내려가죠. 현대중공업 막 밀고 내려가죠. 그럴 때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 그런 종목을 오늘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맨 끝에 종목 하나 오픈해드리는 종목.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누적 수급이 업이 돼 있을 때, 그랬을 때 전고점 돌파 이전에 편입하거나 혹은 전고점 돌파 후에 눌려질 때 편입하거나 혹은 수급 정체 후에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 그럴 때 편입해요. 아시겠죠?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거 실전 예제 다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겁니다. 매집주의 손바뀜 보셔야 되고 주체 세력의 악재가 떴을 때 이 종목에 어떤 매집이 되고 있는데 악재가 떴어요. 어우 대박이다. 아시겠죠? 뭐 주가 눌릴 테니까. 그리고 투자 전략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지나간 악재는 악재 아닙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요런 거 다운로드 받으시라는 거. 이거 적으시지 마세요. 다운로드 받으세요. 무료니까. 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매집 비율 대비해서
견인 주가 상승률. 이렇게 들어올리지 못하면 오히려 손실 보고 나가야 돼요. 이 정도로 땡겨놔야만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을 하게 되고 이 수익률을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절반 혹은 3분의 1 정도 수익률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들어올리더라도 목표 주가가 설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장 대비 시장 수익률, 시장 대비 종목 수익률, 시장 주도주의 시장 대비 상승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고 여기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차화정에 대한 수익률도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종목군들에 대한 누적 수급도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줄 쫙 거드렸는데 내일 복습할 때 더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 누르시면 어떻게 됐어요? 자, 60% 상승할 때 하이닉스의 기준 7천만 주 약탈당합니다. 7억 2천만 주라고 그랬죠? 10% 뺏기고 10% 물량 뺏기고 60% 상승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21% 조정을 주는데 2천만 주 정도뿐이 안 뺏겼어요. 개인들에게 넘겼어요. 2천만 주뿐이 개인들한테 안 넘겼단 말이에요. 일부 넘기고 21% 하락을 줘. 이럴 땐 매수 기간이라는 기회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10% 수준을 뺏어가요. 그러고 나서 100% 땡겨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눌러주는데 23% 눌림을 주죠. 근데 600만 주, 1%뿐이 안 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던가 아니면 하이닉스만 일부러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의 누적 수익률 25% 상승인데 누적 수익률 어떻게 됩니까? 자, 1차 수익률 68.58, 2차 105.54, 그리고 총 누적 수익은 145%, 1억 3천만 주. 거의 20%에 달하는 물량을 약탈해가면서 상승률이 나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닉스인데 이 흐름을 다시금 놓고 보시면 요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 자세히 배울 내용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매수하고 주가 이만큼 땡겼는데 누릅니다. 시장이 밀렸던 뭐가 눌렸던 누릅니다. 수급은 요만큼 요만큼 던지면서 눌려요. 그 앞전에 매집했던 물량인지 여기서 들어왔던 물량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요 정도 수급 주면서 이만큼 누른다. 땡큐. 감사합니다. 편입해야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 구간 동안에 이 수급 부분이 전체 누적 수급으로 놓고 볼 때 어마한 누적 수급 매도 물량인가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폭은 상당히 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재차 이 누적 수급 대비 추가적으로 물량을 빼앗기는 모습. 그렇게 되면서 전고점을 뛰어넘는 겁니다. 거래량도 당연히 터져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아시겠죠? 그래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우와 이거 대단한데 오늘 밤새서라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되죠. 지금 제가 냉방병에 걸려갖고 목이 아주 감당이 안 됩니다. 재채기도 나오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좀 꾹 참고 방송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일 또다시 이러한 내용 보여드릴 거고 오늘 이러한 수급 인위적으로 눌러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막 돌려져서 강한 시세가 나올 종목 한 종목 바로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되시죠? 사실은 벌써 3일째,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3일째 같은 종목을 오픈해드리는 거예요. 충분하니까. 이 종목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아시겠죠? 매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리고 일요일 날도 여러분들 10시, 11시, 야간 10시, 11시에 또 화요일은 어때요? 오늘 장중 내내 여러분들 교육방송 진행해드렸잖아요. 온라인상에서 교육방송 또 진행해드리니까 지금 보여드릴 종목 자세히 공부하시고 찾아내시고 그리고 첨삭지도까지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난 4월 15일 날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러고 나서 수익 많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5월 10일 날 또 보여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자, 어떻게 됐습니까? 4월 7일, 또 4월 15일, 또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추천했을 때 4월 7일, 맨 처음 19회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에서 오픈해드렸을 때 그랜비라의 매매 법칙, 매수 2법칙이죠? 매수 2법칙 때 말씀드리고 나서 수익률이 어떻게 됐어요? 30%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밀렸어요. 여기서 한번 관심을 갖자라고 했는데 깨져 내려갔습니다. 깨져 내려가서 만약에 손절을 했다. 혹은 손절을 단행 못했다. 말도 안 되죠. 어찌됐건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누적 수익이 누적 수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개인들이 10%에 달하는 물량을 뺏겼습니다. 이게 시가총액이나 작아요? 엄청나게 큰데 몇 천억을 뺏긴 거예요. 몇 천억을. 그러고 나서 수급 부분 그렇게 악화된 게 없어요. 단기적으로 운봉 뻥뻥뻥 떨어질 때
요 수급 부분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누적 수급에 대해서 부담 요인이 없습니다. 아까 하이닉스 보셨죠? 또 뭐 보셨어요? 포스코 보셨죠? 현대중공업 보셨죠? 똑같죠? 이렇게 해서 눌려놓은 종목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적으로는 요 위치까지 다 돌린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놓고 보시고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아시겠죠?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해드렸는데 모르신다면 안 되죠. 모르시는 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앞부분의 방송, 녹화 방송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자료, 첨삭지도 자료 전부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 종목 여러분들 걸로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통해서 좋은 종목 잘 선침하셔서 좋은 수익 꼭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